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A매치 리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경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동경 선수의 연속골로 2대 0으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재밌게 본 경기였고, 의미도 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놓고는 평가를 할 때, 나쁘다, 뭔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경기였고 잘 준비한 경기였고, 하지만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조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당할 수밖에 없게 그런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전술을 쓸지 잘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약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예상했다기보다 그 포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왜 쓰리백을 쓰고 풀백들을 전진시키는지, 요거를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기만으로 단번에 완벽한 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다음 멕시코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이제 개인 기량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팀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어찌됐든 본선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니까 이 전술을 잘 가다듬어서 본선에 쓸 수 있는 전술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3-4-2-1 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 3백 세우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사실상 허리는 그러니까 그 김진규 선수랑 백승호 선수가 나온 거고, 양쪽 윙백들이 이제 설령우, 이태석이 배치가 되고, 이동경과 이재성 선수는 윙포드보다는 미들 쪽에 가까운, 중앙 쪽에서 움직이는 약간 요런 4명의 미드필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손흥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뭐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런 쓰리백, 최근에 쓰는 쓰리백들을 공격적으로 쓰는 팀들은 대체로 이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요 효과는 그래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계속 나오진 않았지만 득점 장면에서 그게 딱 나왔는데, 그걸로 설명드리면 제일 적절할 것 같거든요. 어, 그 이태석 선수가 이쪽 측면에 올라와서 많이 공을 잡잖아요, 공격할 때 특히나. 이쪽에서 공을 잡고 여기서 이제 뭔가 본인이 공격 전개를 하면 이쪽에 있는 데스트가 여기를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재성 선수가 이 그 윙포워드가 아니라 이제 중앙 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센터백이 여기를 신경을 같이 써야 돼요. 그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뒤쪽에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이제 견제를 해줘야 되고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일로 빠진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득점 장면이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 센터백 선수가 미드필더한테 말을 해요. 야, 저기 이재성 내려간다, 너가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재성 선수가 이쪽에서 앞쪽으로 많이 또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쪽이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도 줄 게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자르라고. 요거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니까 센터백들이 이거를 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뒤로 빠져버리니까, 야, 4번이 이제 7번한테 야, 너 잡아줘.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이 미드필더가 4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빠졌는데 이게 늦었어요, 커버가.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이 뒤로 움직여가지고 빠져들어가는데, 이 선수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막기가. 왜냐, 본인 뒤에서 움직이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기에는 여기 공을 잡고 있는 선수를 봐야 되니까, 수비 선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그냥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 패스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던 거는 전진한 요 선수 이태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성한테 이 공간이 났었다. 그 다음에 이재성이 이 센터백하고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도망 나가서 공을 잡다 보니까 손흥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쫓아오겠지만 이건 뭐 손흥민 선수가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잘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3백으로 놓고 이 풀백들이 이렇게 전진시키는 게 완벽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전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다 이 전술을 안 쓸까요? 그거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구장이 너무 넓어서 완벽하게 숫자를 배치해 놓는 건 없어요. 제가 K리그 리뷰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포메이션을 짜는 게 전술이 아니에요. 포메이션은 누구나 다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근데 뭐
이론대로 상대가 움직여준다 그러면 그게 완벽한 전술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가 생긴 구조적인 약점들을 파고들 거고 그걸 메우지 못한다 그러면 포메이션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메이션을 세워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하겠어.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약속된 움직임, 우리가 약속된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축구의 어떤 이 뭔가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관통하는 어떤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펼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구조적으로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제가 전반 초반에도 그렇고 다가왔던 부분은 뭐냐면, 그 미국도 전방 압박을 했잖아요. 전방 압박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역시 그 좀 유럽에서 물 먹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라서 기량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 들어올 때 보면 잘 들어오고 쉽게 따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여기가 3톱이 압박을 하니까 3명이 1대1로 잡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랑 하게 되면 여기는 풀백들이 올라와서 또 압박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일단 여기서 김민재 선수나 다른 김주성, 이한범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쪽은 이쪽인데, 사실 미드필더 이쪽이잖아요, 사실. 혹은 이제 이 횡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명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압박 당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줘야겠죠. 근데 여길 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둘이에요. 근데 여긴 셋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깊이 내려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깊이 내려가서 빌드업 해주겠다고 내려가면 우리가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팀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도 경기 중에도 후반전에도 그랬고 전반전에도 잠시 그랬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다 내려가서 상대한테 압박을 주지 못하면 이 선수들이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깊이 박혀 있어도 옵사이드잖아.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압박을 하지 못하면 이 선수들이 여기서 받아줘야지 여기서 공을 이제 돌려가지고 전개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까지 다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미국 선수들이 다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좁혀가지고 여기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6번 9번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거든요. 이 라인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또 버텨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가 부족해지죠. 여기가 뭔가 그러니까 중원 싸움이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측면을 넓게 쓰기 때문에 여거 한 번만 풀어나오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하기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가 좀 더 잘 그 상대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가 그 약점을 잘 가리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빌드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그 전반 14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김민재 선수가 중앙 쪽으로 뚫고 가는 패스를 시도하다가 뺏겨가지고 8번 이름 뭐였죠? 그 벨 무슨 처인가 뭐 그 선수, 제가 잘 모르는 선수예요. 제가 최근에 유럽 축구를 안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선수한테 중거리 슛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장면이었고, 빌드업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뭔가 이거 되나?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후반전에도 좀 있었어요. 후반전에도 그 골대 앞에 있는 그 조현우 선수 앞을 지나가지고 되게 압박당하면서 풀어나온 장면이긴 했는데, 기억나시죠? 김민재 선수가 이한범 연결하고, 김주성이었나요? 그 다음에 다시 받아가지고 측면으로 연결해가지고 반대로 전개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뭐 깔끔하게 풀어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편안한 장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잘했다는데 압박 많이 당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잘 풀어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제 생각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선수를 쓸 거라 그러면 조금 더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머리들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좀 약속되어 있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할 땐 길게 할 거야, 걷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강한 팀들 만나서 시도해 보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김민재 선수 그 뺏겼던 장면 14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풀어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본인도 이 3백에서 움직이는 게 익숙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못 믿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번 돌려보세요. 그 하이라이트 나오니까, 쿠팡 하이라이트. 이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걸 뚫다가 뺏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뺏겼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거 여기 아마 손흥민인지 앞쪽으로 연결하려다 뺏긴 건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이한범 선수가 뒤쪽에 좀 쳐져 있었고, 김진규 선수가 나 줘 하면서 왔어요. 근데 여기 줬으면 돼요. 왜냐면 주면 원터치로 뺄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여유가 있었어. 왜냐면 티모시 웨아가 아마 이쪽으로 압박을 같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현범 선수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공격수가 여기 있었나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주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압박 이렇게 있었나 그러면 하여튼 뭐 이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돌려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김진규 선수 믿고 좀 짧게 내줬으면 김진규 선수가 이걸 툭 돌려주면 이한범 선수가 여유를 생기고 내려오면서 아마 받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텐데, 요게 이제 좀 발이 안 맞는 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원의 숫자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동경이나 이재성이 이따금씩 내려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팀 밸런스가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빌드업에서는 우리가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숫자 싸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잘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번 경기에서 후반전 들어갈수록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 이거 좀 되네 싶으니까 조금 자신감 있게 하면서 좀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국보다 강한 팀들 상대로 우리가 쓸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다듬어서 더 강한 압박, 더 좋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선수들이 압박 들어올 때 대응할 만한 정도의 그 완성도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빌드업에서 완성도가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 우리가 이제 3개 정도 위기가 좀, 그러니까 전방 압박 제외하고 상대가 좀 천천히 공격할 때 지공시에도 좀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에서 2번, 왼쪽에서 1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로 보면 이 왼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측면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풀백이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전반 40분께인가 데스트가 이제 이태수 선수 이기고 들어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측면 선수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게, 미국도 4-3-3 내지 뭐 4-2-3-1 이런 느낌의 이제 포백을 중심으로 해서 필리식하고 그 외야를 놓고 공격 전개를 했는데, 이 선수들도 어려운 선수들이고 또 이제 개인기량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센터백들이 셋인 건 좋아요. 셋인 건 좋은데, 이 선수들이 여기 안쪽으로 좁혀서면은 센터백들이 이걸 개개인이 막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풀백들을 또 풀백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풀백들이 특히나 이제 그 강팀에는 풀백들 공격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생각만 해봐도 뭐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그런 유형의 선수들, 그러니까 뭐 그 선수가 지금 이제 뭐 우리랑 상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윙백에 가서 뛰는 인들이 잦단 말이에요. 거의 뭐 윙포드라고 분류해도 무방할 만큼 그 크로스라든지 패스라든지 드리블 돌파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좋은 선수들이 최근에 풀백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나라 풀백 선수들이 제어를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포백이라고 하면 어떤 때 보면 중원을 좀 탄탄하게 세울 수도 있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풀백 올라오는 거를 이 윙포워드들이 견제를 해주면서, 네, 숫자 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원에 가담을 시켜놓다 보니까 여기가 1대1로 상대해야 될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는 이쪽이 측면으로 벌려 나와서 설령우 선수랑 외야랑 1대1 붙여놓고 이 선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헷갈리는 거지. 반대로 아까 우리가 득점할 때 잘했던 것처럼 여기 그럼 나 마크맨이요 순간적으로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티모시에가 뒤로 돈다거나 해서 이쪽 왼쪽에서 측면에서 외야 슈팅 났던 장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놓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마크맨 이거 내 마크맨
하는데 이 선수는 여기 따라오다가 이쪽이 비게 된다든지. 네. 위치를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풀백 선수들의 프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도와줄 선수가 이 측면에 있는 선수, 측면 수비수는 도와줄 선수가 사실 없는, 이 센터백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잘 메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메우기 위해서 좀 수는 쓴 것 같은 게, 이재성이라든지 이동경이 내려와서 여기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숫자를 좀 더해주자, 이런 움직임을 많이 수비할 때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선수들, 그러니까 이동경하고 저기 이재성이 많이 뛰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풀백들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바깥쪽 라인을 본인이 거의 전담해서 공격 전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 중간 쪽 채널로 말하면 두 번째 채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움직이는 거를 이재성하고 이동경한테 많이 맡기기 때문에 측면 쪽을 여기가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풀백하고 두 공미는 체력을 어마무시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패스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선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게 수비 가담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전방 압박도 하는데 전방 압박하고 내려와서 수비를 늘 필요할 때 내려와서 해주고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많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강인 선수 또 투입하고, 그 배준호, 물론 이재성 선수는 부상도 있었지만 배준호 선수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수비를 또 많이 열심히 해줘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부하가 쏠리는 자리들이 있어서 이 선수들이 잘해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또 뭔가 빵꾸를 내기 시작한다든지 상대가 개인 기량이 좋아서 우리가 이거 커버를 잘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좀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다. 바깥쪽부터 하나씩 풀려 들어올 수가 있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후반전 40분 데스트가 이태석 선수를 제치고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제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선수가 커버를 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수가 이 뒤를 움직인다든지 하면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있었고, 전반전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이건 좀 다른 형식이었는데, 그 퓰리식이 본인 그 미국 쪽 진영 깊은 곳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를 김주성 선수가 압박하러 나와요. 근데 이게 3백이라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뒤에 엉덩이 빼고 있겠다는 거라 나오는 게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뒤에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숫자는 충분히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퓰리식이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공을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랑 반대랑 똑같아요. 반대로 하는 거랑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데스트가 이렇게 뒤로 뛰니까 못 보죠. 공을 먼저 봐야 되니까. 물론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돌파를 당해가지고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하이라이트에 나옵니다. 이렇게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측면이 조금 부하가 쏠릴 수가 있다. 아예 완전히 내려섰을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좀 하려고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위기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 3백에 비어있는 이 뒷공간, 이런 공간들을 잘 채우는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선수 구성도 잘 뛰는 이재성이 꼭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잘했는데 조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당해준 느낌이 좀 있고, 이들이 잘 대처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기를 어찌어찌 잘 넘어간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뛴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었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게 봤던 거는 전방 압박입니다. 제가 그 동아시아컵 끝나고 압박이 좀 너무, 압박을 하겠다는 알겠는데 압박이 좀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교하게 나왔던 게, 손흥민 선수가 딱 압박을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면 압박 시작해서 백패스 유도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뭐 이동경이 잡겠다, 여기는 이재성이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느낌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느낌? 요렇게 할까요? 여기서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준다 그러면 이미 달리고 있고, 처음에도 이동경 선수도 여기는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미리 압박하고 있으면 이 선수가 움직이면 대처가 안 되기도 하고 이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엔 다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다가 여기서 패스를 주면 이재성이 압박 들어갑니다. 여기 패스 나가는 순간에, 패스가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압박 들어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기다려서 미드필더 못 주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주면 공이 한 이쯤 날라오면 속도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가 받으러 나올 텐데 여기도 따라 나와. 그래서 주기 원터치로 주기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동경 선수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여기 나가려고 그러면 압박 들어가고, 그래서 빨리 주기 만들어 놓고 일로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압박 왔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걸 또 따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순차적으로 다음 사람 압박, 다음 사람 압박, 다음 사람 압박, 다음 사람 압박, 그렇게 해서 순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하지만 조직적으로 순서에 맞게 압박을 하면서 미국을 전반 초반부터 잘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박을 통해 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깎아놓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지금도 설명드릴 때 이재성하고 이동경하고 손흥민이 압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가담도 해야 되고 전방 압박도 해야 되고 해서 체력 소모가 좀 큰 전술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어렵게, 그러니까 좀 뭔가 괜찮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후반전 중반 이후에 선수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그 경기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90분 중에 45분은, 전반전 45분은 우리가 아직 체력이 있고 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후반전으로 가니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팔팔 뛸 수도 있지만 전반부터 이렇게 전방 압박하고 또 바짝 내려서서 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해왔던 선수들은 후반전에는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경기력이 조금 앞에는 고공행진하다가 이렇게 뒤가 좀 이렇게 스르륵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완급 조절을 적당히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잘해줬던 경기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원 쪽에서는 백승호 선수랑 김진규 선수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본인들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싸워줬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경기였고, 그 다음에 그 김진규 선수하고 백승호 선수가 좀 그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백승호 선수는 좀 더 본인이 잡아놓고 좌우로 뿌리는 거에 강하다 그러면 김진규 선수는 그것보단 좀 더 종적인 패스가 가능하고 터치가 좀 간결하고, 기술적으로는 뭔가 백승호 선수보다는 김진규 선수가 좀 더 섬세한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미드필더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이제 이 3백으로 나올 때 있는 투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박용호 선수 같은 유형보다는 황인범 선수 유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장난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2012년 조광래 지금 이제 대구 사장님 감독하실 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만화 축구를 이제 여기 지금 대표팀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수비형, 공격형, 절충형 이렇게 있었잖아요. 절충형의 이니에스타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나라 허리에 배치되는 선수들은 그냥 절충형들이 2명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인범도 절충형이죠. 황인범, 백승호, 그다음에 김진규, 오늘 나왔던 옌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도 절충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냥개 유형이면서도 기술도 갖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각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박스 투 박스가 필요한 유형인데 여기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이라서 잘해줬던 것 같아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버텨줘야 되는데 잘 버텨줬다는 거니까 이건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골이 진짜 딱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미드필더들끼리 공을 딱 주고받아서 백승호 선수가 김진규 선수 위치에 딱 좋은 위치에 넣어줬고, 빌드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놨다고 느껴지는 게, 백승호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어 공을 잡을 수가 있었고 미드필더들한테, 아니 수비수로부터. 그 다음에 김진규 선수도 이런 위치를 잡고 있어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는 본인들이 뒤에 내려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풀어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받아가지고 연결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경기가 그래도 잘 풀렸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고, 여기서 김진규 선수 공 잡았을 때 뒤로 주는 척,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딱 돌아선 게 너무 좋았죠. 그냥 김진규가 너무 잘 돌아섰어요. 그냥 그건 개인 능력이었습니다. 그거 한 방 때문에 그냥 그
손흥민한테 넣고 2대1을 딱 받으면서 그냥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진규를 제어하지 못한 미국 중원의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잘했어요. 잘한 거고 상대가 대처 못하게 만든 건 잘한 건데 미국의 대처도 수비적 대처도 좀 아쉬워서 두 골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빡빡한 팀 상대로도 우리가 좀 더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했는데 이번 경기 너무 잘했는데 한 경기만에 이게 너무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강한 팀하고 싸우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백을 서게 될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힘을 줄 수 있고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숫자에서 보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측면에 부하가 많이 쏠리고 측면에 그러니까 수비적 부하가 측면에 많이 쏠리고 이거를 대처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 4, 1에 2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심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빌드업 할 때 3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백에서 시작하지만 그 측면에 있는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형태들을 띄게 되거나 전방 압박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중원 쪽에서 숫자가 둘밖에 없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다른 팀 상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빌드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김민재 선수가 실수했던 장면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뭔가 급하게 하다가 실수가 나오지 않게 우리끼리도 발을 맞춰야 된다.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 전술에 그렇게까지 익숙하진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수를 하더라도 연습은 해야 돼요. 전 실수한다 그래가지고 막 욕할 생각은 없어요. 김민재 선수 실수하는 거 그렇게 실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길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한두 경기 정도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혹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상대들은 상대로는 이 3백 전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위험 요소라든지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였는데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이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보고요. 멕시코전 끝나고 아마 제 생각엔 멕시코전에도 비슷한 전술 한번 더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멕시코전 끝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항상 그렇지만 대본을 짜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경기를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